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두심리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고 아침에 오면서 차 안에서 기온을 보니까 오늘 온도가 13도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 강화도에서 출발할 때 13도. 그래서 아우 서늘하다 이래서 했는데 타고 계속 오니까 서울로 올수록 계속 올라가요. 시간 돼서 그런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랬습니다. 법정선이 반갑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강의하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첫 시간에는 사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화면을 띄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는 2023년 9월 20일 최근이네요. 최근 오후 1시 52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입니다. 카톡 오는 시간이 오후 1시 52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접 상담한 게 아니고 상담자가 그게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상담하시는 분이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스님의 조금 조언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보낸 건이에요. 어쨌든 대리자에 의한 카톡 보내는 그 시간도 똑같이 점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보니까 좀 더 어떤 좀 스님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온 건입니다. 자, 개요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73세 남자고요. 51년 11월 27일 음력 5시 아침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번 세한 걸 보니까 자, 신묘 경인년이 우리가 1950년 6.25 날이 1950년 경인입니다. 경인년 다음이 신묘년이거든요. 신묘년 경자월 추울 때 태어났네요. 11월 달에 음력 11월 추울 때 경자년 태어났고 태어난 시가 일지가 기해 그리고 마지막에 시는 병인이라고 돼 있어요. 병인. 자, 이런 사주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일단은 일간이 뭔지 일간은 기토였지요. 일간 기토, 기토다. 그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작은 땅이죠. 정원 같은 작은 땅이고 기토의 그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토는 정원에다가 나무를 꾸미고 또는 밭에 곡식을 심어서 길러내는 알겠죠? 길러내고 그 다음에 정원을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꼭 정원을 가꾸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기르는 것은 교육이죠. 교육.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땅은 큰 땅이 아니에요. 무토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지가 뭐냐면 해요. 해는 큰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기토니까 원래가 경금에 대입시키 보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든지 받아들이고 싶어. 수영하면 다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인데 밑에 한편 받아들이고 싶은 게 해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재성은 본래가 어떤 의미냐면 재성은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고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재성이 적정해야 됩니다. 너무 죄가 많으면 내가 관리를 다 못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가지고 엄청난 뭐 내 주변에 힘이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키토가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속에 그려서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는 그림 그린다. 키토는 정운이라 했죠? 정운인데 어느 철을 정운? 겨울철. 겨울철에 쓸쓸한 겨울철이죠. 쓸쓸한 겨울철인데 아침 새벽이에요. 새벽인데 다행히 해가 팍 지금 떠오르고 있어. 좀 모양이 좋죠. 그러니까 원래 겨울철 정원인데 정원 아침 새벽이야. 근데 아침에 먼농이 되면서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그림이 좋나요? 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 또 주변에 기토 주변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죠. 그 옆에는 큰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이 있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에는 호수가 넓은 바다 같은 호수란 말이에요.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큰 암석 바위산이 더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보니까 그 사이로 태양이 탁 빛나고 있다 이 말. 그림이 좋아요? 예, 이렇게 뭐 그리 보면 그림이 좀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큰 바위 옆에 저 멀리 보면 또 작은 바위가 암석이 저 멀리 왼쪽에 있으면서 자, 요 그림이 우리가 보면 오주를 보고 뭐 사주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주를 보면 뒤에 있는 정경, 기토나 병화나 경금이나 신금은 정경 뒤에 있는 후광이 후광, 백그라운드고 밑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밑에 있는 거 보면 내 바로 밑에 있는 건 큰 물이요. 그리고 그 조금 왼쪽에 보니까 작은 물도 있잖아요. 개울물도 있고. 그 멀리 보니까 나무가 아주 초원이 보여요. 초원이. 나무가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봤더니 아름드리 나무, 인목. 큰 나무가 지직 땅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다만 뭐가 좀 애석 나면 토가 너무 작아. 토가 너무 작아. 땅이 너무 좁다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그림이 아주 좋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토 일조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원래 교육이 맞는데 이분은 평생 아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그 전에 이제 내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와 자는 수죠, 수. 점수를 치면 해는 20점을 보고 자수를 30을 본다면 무려 수가 50점이다. 그죠? 근데 수가 여기 두 개다, 두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목이 두 개, 화가 하나, 맞습니다. 토가 한 개, 쏘겠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개, 여덟 개 맞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점수로 보면 금은 20점인데 수는 50점이죠. 금은 수를 원래 생합니다. 금생수. 그럼 수의 힘이 다 모이죠. 고로 이 사람은 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렇죠? 재성이 무려 70점. 재성이 70점. 재성이 식상과 상과 합쳐서 재성이 70점 되고 나를 도와주는 그는 30점이요. 하와 목생화 하니까 30점. 자, 나를 토를 중심으로 스님 항상 이제 나를 조준해서 이쪽에가 여름 볼 때 이쪽에가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한 바퀴 돈다 그랬죠. 그래서 스님 항상 보세요. 머리통 여기 나다 기토가 나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머릿속에 딱 그리세요. 사주를 딱 가져오면 분석부터 딱 하고 개수 분석하고 그다음에 점수 계산 딱 했어요. 그러면 점수가 금수가 많구나. 식재가 발달한 사람이고.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목화토인데 특히 화토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화토를 점수를 갖다가 올리죠. 그러면 저 개운법은 이름을 지을 때 화토를 넣어야 되고 또 내가 말하는 물상 화토에 관련된 물상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위도 남방 및 또 이제 중국 이런 식으로 토는 중국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주는 변화하지요. 그게 원래 사주가 사주론 돼 있지만 이것이 운 따라 그것이 힘이 세기가 덜하고 나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변한다. 사주는 변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사주 적용을 할 때는 변하는 겁니다. 뭐 따라서 대운 따라 세운 따라 사주가 변한단 말이야. 그렇게 고정제로 생각하면 안 돼. 고정제는 태어날 때 마음이 똑같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만 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운이 적용되고 대운과 세운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음도 변해간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뭐냐 변화의 원리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변화의 원리. 모든 것을 변화하지 않는 거. 그렇게 꼭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 원리다. 알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그렇게 해서 금과 수가 자기한테는 어째 보면 적성이 많이 맞잖아요. 원래는 화토가 좋은데 자기 적성은 자기가 사주에 많이 있는 게 적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금수가 많잖아요. 특히 수. 수는 우리가 그 적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는 흐르잖아요. 그리고 경금에 대입해 보면 수라는 식성은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흘러가기 때문에 유통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는 물상이 유통과 관련된다. 고로 수는 장사, 물장사 무슨 장사 있잖아요. 장사, 특히 무역. 요즘 우리나라는 무역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장사, 무역과 관련 수라는 것은 흐름과 관계 있고 또는 외국과 관계 있는 거예요. 뭘까? 수락하는 것은. 그래서 수는 그렇고 약 나왔으니까 화는 화의 속성은 밝은 빛이잖아요. 빛을 세상에 막 뿌려주고 싶은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야? 요새 소위 말하는 인터넷사, 광고사, 마케팅 주로 보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는 거. 광고도 뭐 요새 뭐 홈쇼핑 있죠? 그런 등등 막 화려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맞다고. 요새 뜨는 거는 뭐예요? 인터넷 사업이 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시대가 적기 전에 하루 뭐로 살아갈까 골치 아팠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사대에는. 지금은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요. 앞으로 또 변해요. 그래 직업 관련된 거 연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명리는 변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고정적인 생각. 옛날 캐캐북은 지금도 옛날 원전. 뭐 자평진전이니 뭐 어쩌고 막 옛날 저도 한때는 미쳐가지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강의했지. 옛날 적천수, 적성수 천미 등등 공통보감 뭐 이런 거 옛날 강의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해 그때는.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분들한테 요즘하고는 와닿지가 않아. 그쵸? 요즘은 좀 편리하게.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강의는 뭔가 하면 누구라도 자평명리 기본만 된 이상 기본 명리에 대해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주를 보고 그림도 그리고 사주를 보고 이해도 하고 사주를 보고 그 사람들 상담도 할 수 있고 쉽게 상담할 수 있고 내가 첫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심리적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심리가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 이 시대는 심리사회야. 그래서 그런 옛날 좀 탈피해가지고 옛날로 신살론이나 뭐 이런 거 너무 보면 너무 하나의 그 픽스가 딱 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래서 스님의 이 운도 변하면서 사람의 사주도 변한다. 태어날 때 사주 글자는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대운과 세운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이 지나감으로써 당연히 바뀐다고. 그래서 합일 나고 충일 나고 또 생일 나고 극일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게 이 사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사주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분이 올 때 어떤 방으로 왔을까 가능하겠죠. 우리 이제 오후에 배우는 오주학에서 배우는 어떻게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딱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과 상담하기 쉽고 풀어가기 쉽잖아요. 예, 그러한 원리를 좀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다심리학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을 뭐로 봅니까? 동과관계에서 계속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 인성운이 오게 되면 그 돈, 엄청 많은 돈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대박 나는 거예요, 그때. 예? 근데 그런 게 안 오고 계속 그냥 물만 계속 온다. 금과 수 계속 물만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우 욕심과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제다신약 사람들은 판을 벌릴 때 한 곳에 벌리나 여러 군데 벌리나. 예,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도 사업장이 2개예요. 중국에 하나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 있어. 4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4군데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런 금수익에 일어나면 감당할 못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 4군데를 자기 혼자 관리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또 사장이 있나? 사장이 각국의 사장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사장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장이 힘들고 그쪽 지역 사장들이 다 잘 못하면 자기도 힘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물어보는 사업부진 먼저 타겟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자기 사주와 관계되는데 그 더 크게 보면은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런 전체 세계 경제적인 게 있어요. 자,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열심히 잘했는데 중국이 임금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 수직 타산 안 맞아서 지금 베트남으로 좀 옮겼거든요. 일부. 아니, 중국 안 철수로 안 됐어. 근데 그럼 중국에 그러면 그게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중국 노동자가 일을 하는 데는 중국 공산당이 관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윤 정부하고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애를 미기나 안 미기나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옛날 문 대통령처럼 뭐 그때 중국 사이 좋았을 때는 또 그랬는데 안 좋아지니까 더 심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엄청 힘들어. 관으로 인해서 나 아닌 관청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월남 같은 경우 저쪽에 우리 베트남도 있잖아요. 공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중국하고 친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공산권들은 지금 안 좋아지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트는 거야.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 불리는 걸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시겠죠? 예. 이런 상황은 나만의 상황이 아니라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무역 안 하면 우리나라 살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부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참 이분들을 위해서 또 대책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죠? 어쨌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나면 이 사람은 항상 그런데 제일 이 사주가 좋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시에 보면요. 시상, 시간상, 병화가 하나 딱 있지요. 이것을 시상일격이라고 해요. 시상일격, 멋진 용신이 딱 하나 붙어요. 그것도 뭐 상관이죠. 상관은 아까 말한 유통이지요. 상관 유통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유통 무역가격. 응? 야, 상관이가 정인 미안합니다. 정인. 얘기를 잘했어요. 정인은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죠. 예, 조금 헷갈려서요. 예, 옆에 있는 그 신금이 경금이 상관이에요. 예, 말하는 거고 병화는 정인입니다. 그 끊임없이 나한테 이 사람 뭐냐면 인이 뭐냐면 정인이죠. 정관이죠. 정관의 병화는 정인이죠. 그래서 관인상생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중국하고 잘 지낼 때는 중국에 있는 관료들한테 잘해주면 일사천리로 됐을 때예요. 그때는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이 좋았을 때란 말이야. 알겠죠? 그때 사람은 일사천리로 된 거야. 베트남도 마찬가지라. 베트남에 있는
그 관료들한테 있잖아요. 잘하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그 기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정부나 그 국가의 정부나 관료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성공을 한다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예, 이제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이 현재 지금 73세인데 사화대원에 와 있잖아요. 보세요. 맞나요? 66세부터 70세까지가 개수대원이고 5년짜리 불러보면 4는 60, 70 하나에서부터 75세까지가 4대운이죠. 자, 여러분들 지지에 4대운이 오면 무조건 바쁜 거예요. 자, 4대운이 어떻다고? 4대운이나 4세운이 오면 자기한테 엄청 바쁜 해요. 정신없이 바쁘다. 근데 이 사람은 화죠, 화. 근데 화가 오면은 화생토하잖아요. 그리고 화생토에서 뭐가 됩니까? 또 나키토를 화생토 해가지고 토를 생활해 주잖아요. 그런데 옛날 내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청간은 청간대로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로 대입한다 그랬죠. 그럼 화가 직접적으로 위에는 저 토를 생하기가 곤란해. 그러면 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는 인목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지의 인목과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토를 생해줘야 그래야 원리 된단 말이야. 그게 같은 화라도 천간으로 오는 화가 이 사람한테는 더 좋다. 지지로 오는 것보다 이 말이다. 알겠죠? 같은 화라도 그러면 그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지로 사화는 바쁘긴 하는데 갑자기 인하고 보면 인사형이잖아요. 반형이 됐잖아요. 사회는 충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 오면은 안 그래도 바쁜데 이 대운이 오면은 막 충돌해서 막 떠날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는 여기다가 하나 뭘 더 하냐면 자 신묘가 묘지요 묘. 신살로를 보면 해묘미 목으로 볼 때 자 해묘미가 여기 끝나잖아요. 미 그죠? 해묘미 미 끝난다. 여기서부터 신에서 급살이야. 급제 천지 영을 망. 그렇죠? 그러니까 인목이 망신이 되고 해가 지살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자는 연살, 묘는 장성사 그래 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요때 이제 집을 써 먹는 거야. 통변할 때. 그러고 대운도 뭐 사대운이 원래 바쁜데 역마였지. 얼마나 바쁘겠냐. 원래 사대운이 바쁘다 그랬잖아. 사대 바쁜데 역마야. 이 사람은 역마에다가 해치사라고 충살이 벌어지잖아. 그렇게 엄청나게 막 다이내믹한 일이 일난단 말이야. 사화는 원래 좋은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해와 추운을 받으니 국내는 못 모르고 계속 해외로 돌아다닌다 이 말이다. 알겠죠? 원래 이 사람이 해와 인이 원래가 각각 원래는 해와 인이 원래는 생지에 있는 거거든. 사생지에 있는 글자들은 원래가 지살이나 아니면은 망신살이나 또는 아니면은 역마살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움직이는 거거든. 움직이는 글자인데 해가 움직이고 사가 움직이서니 자기 글자 움직이서니 얼마나 바뀌겠느냐 이 말이야. 보세요. 한국에도 2군데 다녀야 돼. 공장이 2개니까. 중국 가야 돼. 베트남도 가봐야 돼. 4군데로 돌아가려는 게 4군데가 치면 사통 완전히 4군데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주의 병화가 어디 떴어요? 시상 일경 떴다. 그게 일격이라는 여러분들 거의 좋은 걸 말합니다. 사주에 이렇게 병화 1개 정도. 인성은 양쪽에 2개 버렸고 관은 2개 버렸지만 그래도 관인 상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다신약 사주가 관인상생 안 하면 매우 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인상생한 사주는 어떤 운이 오더라도 큰 무리 없이 해가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인성운이 안 오면은 제다신약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당신은 끝난다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처럼 사주에 인성, 그것도 특히 병이 지금처럼 안성 관인상생이 딱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되는 사람은 실제 휴운이 와도 잘 돼간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병화의 도움으로. 귀인이 나타나서. 귀인이 뭐예요? 자기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담을 해주신 분이 평촌에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주 잘 보는 사람이에요. 스님 이제 제자인데. 근데 이 운도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직원들을 데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직원들을 데리고 하고 있어요. 양쪽 직원들 다 이번에 방생 때도 오더라고요. 그 직원들 2명분을 데리고 이제 이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사주에 뭐가 있을까? 재성이 많을까 적을까? 그 조금 더 상담하시는 분 재성이 많을까 적을까? 많지, 당연히 많지. 식재가 발달하지. 식재 발달하니까 그렇게 두 군데로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분들한테 상담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좀 손님 중에 꼭 문제를 풀어야 될 손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님한테 이제 직접 통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글러서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 말이에요. 어? 진퇴양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님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렵지 쉬운 거 같으면 뭐 누가 스님 상담을 하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기토는 을기는 신자가 귀인이잖아요. 자수가 이미 귀인을 깔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귀 좋은 겁니다. 가장 이 사람 사주에 좋은 거는 시상일격인 관인상생이 제일 좋고, 그래서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다신약 사주에 관인상생의 사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운과 관계없이 잘 풀린다. 설령 지금처럼 이 사면초가 돼 있어도 뚫립니다. 예, 방향이 뚫리게 돼 있다. 그 원리를 내가 얘기해 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아,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할 것 없다. 자, 제다신약 관인상생은 시상 정격은 귀격으로 매우 좋은 사주다. 오행 다가를 보면 재성수가 50%, 식상이 금 20%로 식상이 많은 사주고 또 술은 무역을 뜻한다. 설명했죠? 장사, 무역, 유통. 이 술은 유통과 관계된다. 유통. 그럼 필연 오행은 화토라 그랬죠? 신약 용인격입니다. 공부와 기도가 좋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은 이 어려움 있을 때 명산대처를 다니면서 명산대처라는 것은 물 좋고 공기 좋고 한 그 큰 절 명산대처를 다니면서 기도를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해주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말하자면 상담 왔다가 예전에 이분과 나의 인연이 어떻게 됐냐 나는 얼굴도 몰라요. 모르는데 한 3년 전에 자기 집에 자기 아들 집인가 아들 집이 매매를 하는데 도대체 매매가 안 되는 거라 계속 꿈을 먹어. 그래서 이분한테 상담 왔다가 그때 그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분도 부적 써요. 부적서 부적하는데 영 효험이 없어. 어쨌든 간에 같은 부적인데 효험 있는 부적이 있고 효험 없는 부적이 있나? 사람 마음에 따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부적을 요청한 거야. 그래서 스님은 부적을 받으면은 일단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신종님들한테 부적을 올려놓고 기도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생년월일 하고 이건 다 적어갖고 봉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참 고명한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한 부처님들이 했었는지 어쩐지 집이 곧 팔려버렸어요. 정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머릿속에 그때는 뭐 우연히 팔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혔잖아요. 막히가 이어와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전화 왔겠죠. 그 스님한테 이번에 또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 하시라고. 금액 관계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 상담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알아서 얼마 받아갖고 그래 한다. 하십시오. 내가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래 했더니 다 자기가 정치를 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해가지고 기도를 붙이게 됐어요. 그럼 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서로 상생관계지요. 그렇잖아요. 그분도 부죽 쓸 수 있어요. 웬만한 작은 건 자기 써요. 근데 이렇게 꽉 막힌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뚫리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죠?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제자님들 중에 또 다 그러다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인연이 맞아야 되는. 그래서 이분이 마침에 주니까 내가 우리 강의 자료도 썼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그렇죠? 자, 운무석은 신약의 재관 강한으로 계묘년 상간운이라 당연하게 송사 있겠나 없겠나. 원래 계묘년의 묘는 이제 계묘년의 식신상간운이다. 제가 식신상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뭐 식신이 되고 묘는 관성이에요. 그래서 묘는 평간이고 개수는 식신이 되고 또 여러분 상간운이라 할 때는 식신상간을 합쳐서 상간이라고 해요. 응? 영어에 책에 보면 상간운이라고 했을 때 상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상운을 합쳐서 상간운이라 합니다. 예? 영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평간도 우리가 평간운 이래 안 하고 관운이다 그래요. 그래서 계묘는 상간운이라 상간하고 또 묘는 계면이 제관은 아니고 기토의 주 호흡수 계면은 재관이 강합니다. 재성과 관성이 신약의 재성과 관성이 강한 계묘년은 개수는 편재운이고 묘가 평강운이죠. 근데 내 말은 뭐냐, 개수 자체가 상간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개수는 상간이에요. 경금이 대입하면 통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스님이 상을 하면 개수는 상간으로 해요. 상간에다가 상간 여기서는 편재인데 원래 상간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간 운이라 송사 구술수가 있고 사화대운은 매우 바쁘지요. 바쁘지만은 사회충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쁜 게 해를 좀 거거리 줬다 할까 그런 해기 때문에 바쁜 형태지만 인사형이 생겼죠. 그래서 뭐냐면 이 인목은 보다시피 여러분 잘 아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관청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그다음에 막 그냥 그 지금도 있잖아요. 뭐 월급 관계도 그렇고 막 이제 우리나라가 달라가지고 중국에서는 막 하문 위에서 오다 내려오면 기업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힘들게 만.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돈 때문에 직원 인력 관계 때문에 매우 힘든다더라고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계 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토로를 하는 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 사주의 이제 오주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후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을 거고 어쨌든 요날 시간은 아까 위에 내가 카톡 받은 날 시간 있죠? 23년 9월 20일 오후 1시 52분을 요렇게 뽑아놓은 게 계묘년 신유월 그날 신사일이다. 신사일 개미시 신사분일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게 신금을 중심으로 해. 신금이 지금 몇 개인가 보면 하나 둘 세 개지요. 을목은 아까 편제잖아요. 그리고 요거 사유 합치면 사유축만 하나 더 오게 되면 뭐가 돼요? 금국이 되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금이 강한데 이 을목 하나가 서로 묶겠다고 지금 입은 엄청 많아. 입은 막 많은데
먹이는 요만해. 이거 을목을 먹겠다고 지금 난리 났죠. 이런 현상을 군급쟁제라 그래. 쉽게 말하면 지금 중국에 그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생기는 지금 현재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정부 그 중국 당국에서 얼마나 애를 미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는 수출도 못하게 하고 전자제품 전자하는 건데 막 맞고 난리는 나는 거야. 미국으로도 못 보내고 이러니까 그거는 요만큼 되는데 파이는 먹을 지금 현재 생긴 거는 요만히 생기는데 인원들이 그 많은 인들 월급 다 줘야 되잖아. 그럼 죽을 파이지. 근데 이 정부에서 막 그 미국 이런 데서 막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중국하고 막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야, 한마디 말해서. 예. 알겠죠? 예, 어려운 한국이다. 그래서 요 5주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줬잖아요. 그 을미 자체가 지금 백호살이요. 백호가 딱 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을미, 시. 마지막에도 신금이 떠 있고. 여기 보다시피 아까 사는 아까 여러분들 바쁘다 그랬죠? 엄청 바쁘긴 해. 근데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은 안 된다. 돈 되려면 을목이 비비고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만 미토에서 을이 생기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미가 그냥 또 오미. 오자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 격각사를 하는데 오가 들어가면 우리 오늘 배울 그 헛자론에 들어가면 오가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갑자기 있잖아. 확 그러니까 불덩어리처럼 막 일나는데 일나는데 목이 말라. 물이 한 방울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살 직살 그런 아주 어려운 처해 있는다. 그래서 이 미토 이놈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미토가 사사신이요. 본, 양, 사, 합, 비, 공, 충, 원, 해, 대, 조건, 병이 되어 있는데 여기 힘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가 지금 이게 미토가 사가 되어 있잖아. 사오미 그죠? 그 미토가 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없애버려야 돼.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걸 어떨라 봤더니 마치 축이 충이 주잖아. 그래서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축토가 해결신이다. 12월에 아마 어떤 해결책이 보일 것 같다. 인성이고 축은 인성입니다. 축은 인성이니까 특히 편인은 기도와 관계 있습니다. 해결책. 축토는 원래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조상과 관련돼서 해주면 기도 후 회양 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 기도를 원래 21일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로 21일 기도를 해주면 입제하고 이제 그 회양하는 날을 받아 가거든요. 그 사람은 다 받아 가거든요. 그럼 날 받아가 시작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꼭 회양으로 제사를 지내줘요. 누구? 조상님 제사. 그래야 확실한 공덕이 쌓여요. 자, 한편으로 이렇게 양다리가 양팔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편 기도하는 그 왼손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조상님들한테 천도 기도라든지 이런 걸 제사를 지내주면 참 좋아요. 그럼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웬만큼 이제 어려움이 뚫린다고. 그 사이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은 의미는 정관. 여기 보면 신금에 대해서 사화는 정관이거든요. 정관의 의미는 뭐냐면 책임진다. 그 다음에 고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병을 물을 때 병점을 쳤을 때 편간이 때문에 굉장히 위독해요. 편간이 떴다. 미래지에 편간이 떴다면 예를 들어서 오화 같은 게 뜨면은 정화나 오화가 뜨면 뭐하다고? 위독하다. 하지만 정관이 뜨면 어떻게 해요? 위독한 건 아닌데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고질병이다. 잘 안 넣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또 약물 치료해야 될지 또 뭐 수술 치료해야 될지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배웁니다. 그렇게 병에 대한 재물에 대한 거 모든 분야별로 이 5주 가지고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일단은 자세한 건 오후 강의 때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분은 뭐 참고로 이분이 원래가 앞에 있는 남편분이 여기 자세히 보세요. 대운이 보면 이때 미토 대운이 보이죠. 미토 대운. 을미가 미토 대운 여기 무슨 살이 여기 보면 우리가 백호살이죠. 미토 대운에 보면은 아까 우리 오늘 배운 거까지 밑으로 여기 사사실이 떴잖아요.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대운 돌려봤는데 여기가 사살진이 걸려서 그러고 요때 미토가 뭔 해묘미 미토에는 화계예요. 신살로 보면 화계. 자, 화계 미토가 화계에다가 사살에다가 오행으로 보면 조토잖아. 요래 딱 걸리면 요때가 병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지지에 진술충미에 원래 항상 그 사람의 뭐가 생기느냐는 것은 항상 뭐가 생겨? 지지를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을 보면 이게 1대운, 2대운, 3대운, 5대운이죠. 5대운. 5대운의 정관은 사주원국의 월간하고 반드시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자, 여러분 봅니다. 사주 5대운 누구나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해봐요. 5대운에 뭐는 을은 화되는 경금 받죠. 을기가 합금이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통변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대운에 우리 정관에 있는 을하고 월에 있는 경금하고 을기가 합금이 됐잖아. 자, 금이 됐으면 이 사람이 원래 좋은 게 화토인데 금은 별로잖아. 그래서 조금은 이때 대운이 약간 좀 어려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미토 대운에 갔을 때에는 힘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이 을목은 기토로 볼 때에는 이게 보면 자기한테 을경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이 바짝 말랐잖아. 그래서 이때 말하자면 이제 자기 그 첫 부인과 헤어졌다 이것이야. 헤어졌다. 헤어진 거다. 헤어진 것이 좋다고 해 사살은 원래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고 화기가 되고 이런 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을경합을 해서 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기 도움이 안 됐지요. 이런 것이 뭐가 운이 변화가 온다고. 그래서 변화가 왔다.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을경합 다시 5대운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여자분은 어떻냐면요. 보세요. 갑진, 갑술, 김이, 임신이에요. 그 남자가 73살이고 여자가 60이면 차이 많이 나지요. 13살 정도 차이 나면 한 세대 위요. 맞잖아요. 그 재혼인데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면 보세요. 김이죠, 김이. 김이일 줄은요, 엄청 단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 주체성이 엄청 강해. 남마 절대 안 돼요. 근데 토가 밑에 보면 3개나 되지요. 점수로 치면 20, 30, 하여간 60점 돼요. 토가 4개나 되고, 그것도 출미충, 진수충만 하고 있죠. 근데 고집이 보통 운이 아니에요. 절대 막 자기 주장을 굽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분이 저 30세에 보면 신미대운의 미운 보세요. 미운 보이나요? 자, 미토는 역시 항상 토운을 보라 그랬잖아요. 미토 30대 후반운에 보세요. 미돼 있죠. 미가 뭐냐면 신자 진에서부터 급제천 천살. 자, 진운이죠. 진에서 다음에 이제 급이죠. 급제천 천살 걸리면 이미 그건 하늘의 정해진 이치야. 그러니 이때 미토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토가 이래 많으면은 토가 흉신이다 아니다. 흉신이잖아요. 미토는 더더욱이 자기 흉신이 되겠지. 그 흉신 때문에 미토운에 고집이 세서 자기 주관 그때 안 그래도 고집 센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남편을 다투겠나.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다 마음작용이라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게 고집이 센데 운에서 대운이 흘러가면서 마음 변화가 또 생겼다. 어떻게?
엄청난 고집이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마음 변하는 거 이치 알겠죠? 평상시 타고난 게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운에서 와가지고 미토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제곱으로 꼬파기라서 크게 문이 생기니까 이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혼 안 할 수도 있지. 뭐 하면 오늘 처음부터 오늘 잘 다스려 가지고 마음 수행을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정말로 잘 알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성향을 고쳐주도록 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 교육 그래 안 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거로 계속 같이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운이 좋은 놈은 공부 잘하고 뭐 괜찮은 못하는 사람들을 막 그어서 완전 망가지잖아요. 사회 나고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그런 적성에 따라서 공부를 갖다가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꽃이 빨간 꽃만 좋은 게 아니야. 흰 꽃도 필요해. 노란 꽃도 필요해. 다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 꽃만 계속 좋다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지금의 현재 30, 40대 사람들이요. 자기는 지금 빨간 꽃이니까 전부 다 왕자예요. 빨간 꽃이니까 나는 전부 다 공주예요. 왕자하고 공주만 만들어낸 거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왕자 공주만 만들었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그걸 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자기가 집에 있어도 공주잖아. 왕자잖아. 그래 하고 있으니 부부 사이가 좋겠나 안 좋겠나? 힘들지. 그런데 애는 또 잘 키워야 된다고 돈도 없으면서 제주국제대학교 보낸다. 어? 그런 식으로 막 좋은 데 막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올 때부터 눈높이를 엄청 키워놨잖아. 그럼 지금은 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병만 자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국 사람 뭐가 문제냐면 전부 다 공주 왕자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 국민의 공주 왕자병을 만들어놨어. 그런 게 지금 정치하는 놈도 전부 다 공주 왕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잘났단 말이야 전부 다. 그게 그 밖으로 싸움을 한다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알겠지? 전체를 보면 그거 싸우면 밖으로 싸움하는 거죠. 크게 보면 스님이 진단하면은 그거 잘못된 건 공주왕자병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골고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주명리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해서 잘해서 나중에 어릴 때 여러분들 이제 자식 컸으면은 애가 결혼할 거 아이가? 그러면 손자라도 잘 길러야지. 해가지고 왕자 공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가급적이면 그리 만들면 안 돼. 왕자 공주 만드는 게 우리는 귀하게 만들면 좋은 거지만 나중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가 생기고 전부 다 왕자 공주가 나오니 거기서 도태하면 죽는다 자살한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도 높고 그 다음에 사회 불만족도가 최고 높은 나라야. 그래 만들어놨어. 그래서 절대 나는 결혼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눠지고 결혼해도 나는 절대 자식 안 낳는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는 거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병이요. 사회적인 병이 엄청 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왕자병, 공주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이요, 정치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 굽힌다, 안 굽힌다? 절대 안 굽힌다. 좀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병든 사회 이해됩니까? 네, 우리나라 병든 사회가 이 모양입니다. 너무 잘났어. 근데 실제 잘남은 없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야 그게 진짜 잘났는데 그거 아는 사람 드물어. 그래서 스님이 사주명리를 가지고 지금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배워놓으시면 정말로 우리라도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절대 병 안 걸리죠. 이 마음병 걸릴 수가 없다. 모든 것은요 내 마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바라는 바 성취도가
성취도를 분자해 놓고 나의 욕망을 분모해 놔보세요. 분모는 뭐 내가 욕망이 나의 욕망 바라는 마음이야. 바라는 마음의 성취도를 놓고 나면 그것이 행복지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행복지수가 그 점수가 올라가겠다는 거야. 빵이죠, 빵. 이게 크니까 분모가 크니까 고로 분모로 낮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소욕.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들은 소욕, 욕망을 적게 가져라. 알겠습니까? 진짜 필요해요. 욕망을 적게 가져라.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죄다 신약이잖아요. 어릴 때마다 누구 나가 나지만 그거 뺑 믿고 너무 벌리나는 거야. 네 군데로 벌리나는 거야. 네 군데 벌렸을 때 국제적 환경이 이런 변화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명약관화하다. 명약관화 뭡니까? 눈에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속에서도 또 지혜를 터득하면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명리 상담하는 사람들이다. 잘해줘야 돼요. 왜? 지혜가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럼 나중에 지혜를 스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요. 찾도록 해줍니다. 답을 상담자가 찾아주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상담자 자격이 없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자기 스스로, 왜냐면 자기 답을 자기 알고 있거든. 그걸 찾도록 해주면 그거 진짜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찾도록 사람 넓히 시야를 트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근데 저기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좋다. 값지. 아주 궁금하지요? 네. 아주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합니다. 자, 연은 원래가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치되는 거예요. 연가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까처럼 한 세대가 위인 사람들. 월은 뭐냐면 한 세대가 아니라 10살 미만. 그러면 뭐 10살 미만짜리 자기 결혼했겠지. 그럼 자기는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택해야 된다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논리가 갑진과 갑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갑진과 갑술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옛날 우리 배웠잖아. 갑진과 갑술이 어느 것이 땅이 좋아. 갑진이 땅이 좋잖아. 갑진은 땅이 비옥한 땅이란 말이야. 갑술은 개털이요. 그러니 월에 있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잖아. 만나봐야 개털이야. 근데 연에 있는 사람은 갑진 멋지잖아. 내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같은 각기 앞서라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갑기를 좋아해 원래.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 같은 정관이 남편 둘이지. 이런 사람 떠고 이런 사람 사주 보고 왔을 때 이러면서 아이고 실례지만 우리 옷살림은 남편이 둘이 되라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깜짝 나자빠진다. 이렇게 딱 뒤집어진다니까? 내 옛날 일 많이 써먹어서 딱 오자마자 이렇게 딱 뜨면 아유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옷살림은 남편이 둘이 되라 했어. 그래 깜짝 놀라비잖아. 그 나이 많은 남편이 좋은 거 같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알겠습니까? 가족을 답이 다 있는데 뭐 사람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명리 선생이죠. 명리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한두 번 받겠어요. 무수한 사주를 많이 봤을까 아이가. 벌써 진술충미하고 술미형하고 딱 때리면 이 가까이 있는 남자는 헤어지기 딱 돼 있잖아. 각기합은 서로 뭐냐 하면 각기합은 서로 뭐냐 하냐면 집착하는 거예요. 합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한다. 집착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집착은 뭐라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고의 원인이 돼요. 밑에 있는 미술, 술미형은 돈 때문에 또는 남자는 돈 때문에 싸우고 여자는 고집 때문에 싸우지. 봐. 김희는 원래 고집 세다 했나 안 세다 했나. 그러다가 술미 합치는 고집 더 세지. 그 여자는 자기 주장 세운다고 싸우고
남자는 바람 피운다고 싸우네. 왜? 감옥에서 볼 때 토가 엄청 많잖아. 여자가 많나? 감옥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가 엄청 많은 거야. 자기 여자도 있지만 다른 여자들이 막 보인다고. 엄청 많지요. 또 바람꾼이다 안 꾼이다. 바람꾼이다. 그럼 다행히 이 감독이라는 사람 연예인 감독이 갑진 되게 좋잖아. 진이 좋잖아. 다른 데 눈 안 돌리지. 지한테만 돌나. 이 사람은 뭐냐면 여자보다도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 많은 사람. 오케이? 그래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자기 이 부인은 딱 맞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람 피우는 남자가 질색이거든. 원래 구조가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만나게 돼 있거든. 근데 질색인데 이제 갑진 나이 많은 갑진은 자기가 자기 젊은 자기를 좋아하잖아. 그 딱 그 매달리고 자기를 아무 신경 쓰지 마. 한 남편만 신경 쓰면 돼. 지금부터는. 그럼 모든 게 먹고 살기 생겨. 갑진의 입장에서는 보면 여자가 똘똘하게 갑기가 똘똘한 여자가 살림자 살아주잖아. 뭐 다른 여자도 해봐야 술이나 미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이거는. 별로 없으니까 역시 한 땅 파서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토는 을기신자가 자기 거기잖아. 그 남자가 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봐요. 있죠. 또 남자는 기해인데 을기신자가 요 신이 안 있지. 이렇게 서로 귀인이 있는 게 아주 좋은 사주예요. 또 남자는 화토가 필요하지요. 여자는 화토가 엄청 많잖아.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한 필요 없다. 귀인도 있지. 토도 있지. 살림자 살아주고 이 사람 살림자 살아주고 가만 한 곳에 붙어있는 거 좋아하거든. 얼마나 좋아? 좋지요. 남자 입장에 뭐 여자는 아주 자기한테는 감목 입장에서 기토가 참 좋지요. 좋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바람 안 피우고 돈 갖다 버주고 원래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야. 여자는 금수가 필요한데 여자는 금수가 필요해요. 남자는 핫도가 필요하고. 근데 금수가 필요한데 이 남자서로 금수 많지는 않지만 남자는 임신이 용신이더라. 그렇게 여자 사주 용신이 겸수가 필요하니까 남자 사주로 보면 수가 많아요. 금은 그렇죠. 수가 엄청 많더라. 수가 보면 금도 있고 금도 2개에 수도 2개지요. 이만하면 뭐 괜찮잖아요. 그렇게 남녀가 필요한 걸 다 갖춘 거예요. 요게 진정한 궁합이다. 궁합이고 기토는 같은 기토잖아. 같은 기토는 그거는 그냥 뭐 괜찮아. 니나 내나 뭐 같은 친구처럼 지낸다. 사이가 친구 사이다. 지지는 남자는 해고 여자는 뭐요? 미지. 해묘미, 해미합 정도 되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그날 오늘 좀 시간 좀 지났네. 나머지는 오후에 좀 총괄 사장님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잠깐 목 좀 축이고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